최근 질 줄 모르고 승점을 쓸어 담는 리버풀의 기세는 클롭이 리버풀에 부임하고 첫 우승을 달성했던 19-20 시즌과 많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에서 승리했습니다. 직전에 첼시가 경기에서 패배함에 따라 리버풀이 전반기 1위를 굳히고 싶다면 이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경기였는데 3대1이라는 만족스러운 스코어로 경기를 잡아내며 1위를 굳건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리버풀이 무패의 기세를 이어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리버풀은 4-2-3-1의 대응을 선택했는데 골키퍼의 알리송, 포백의 아놀드, 고메즈, 반다이크, 로버트슨, 중앙 미드필더의 흐라벤베르, 메갈리스터, 이선의 살라, 존스, 각포, 원톱의 누네스가 섰습니다. 라인업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디아스가 아닌 누네스가 이름을 올린 것과 알리송의 복귀 후 경기력이 준수하지 못한 점, 그리고 아놀드의 기복 있는 경기력입니다. 경기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보시다시피 경기장의 안개가 짙은 상황이라 양팀 선수들에게 준비해온 전략만큼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선제골은 레스터가 가져갔습니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마비디디가 패스를 요청하는데 그가 순간적으로 공을 건네받는 사이에 아놀드가 패스에게 태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흐라벤베르가 아놀드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마비디디를 마킹하러 따라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견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마비디디는 측면으로의 드리블 이후에 땅볼 크로스로 공을 가운데로 건네주었고 중앙으로 침투한 아예우가 터닝슛으로 멋진 골을 성공합니다. 다른 각도로 이 장면을 보시면 반다이크가 커팅을 시도했으나 그대로 빠져나갔고 로버트슨의 견제도 크게 나쁜 편이 아니어서 이 골은 결국 들어갈 골이었으며 리버풀에게는 사고에 가까웠다고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골대에 맞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궤적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어느 골키퍼라도 막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버풀은 최근 뉴캐슬과 풀럼전에서 선취골을 내주었고 그 두 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끝낸 선례가 있어서 이런 불안한 시작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 직전에 첼시가 패배했고 리버풀이 1등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전반전에 동점골을 기록해서 불안한 분위기를 환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골을 살펴보기 전에 양팀의 통계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리버풀이 앞서고 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공격 지역과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및 터치 비율인데 이 수치로 알 수 있는 점은 리버풀이 소위 말하는 반코트 경기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스터시티의 수비 방식 또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전 내내 살라를 고립시키려는 모습이었는데 수비 상황에서 최소 한 명의 마크맨을 붙임과 동시에 주변에 한두 명의 수비를 더 붙여 압박을 시도했고 공을 가졌을 때도 살라를 등지고 플레이하므로 그를 무의미한 위치로 몰아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살라가 고전하는 모습이었으나 이런 압박은 다른 공간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레스터는 더 많은 공간을 각포에게 허용했으며 각포는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각포의 동점골이 터졌는데 레스터시티의 수비 진영이 완벽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버풀은 빠른 빌드업으로 각포에게 공을 전달했고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의 양상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 외에 각포의 중거리 슈팅이 의미하는 바가 컸는데 일단 더 이상 각포를 프리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기 지표에서 알 수 있었던 점은 레스터시티가 눌러앉는 수비를 했다는 점입니다. 각포는 이런 빡빡한 라인을 뚫어내기보다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슈팅을 골로 연결하여 더 이상 골대 근처의 지역 방어만으로 리버풀을 막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골이지만 그렇기에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큰 힘이 되었고 레스터에게 더 복잡한 수비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의 두 번째 골은 후반전 초반에 발생했습니다. 레스터의 박스 안쪽으로 리버풀 선수들이 침투를 시도합니다. 공을 가진 존스를 향해 3명의 압박이 붙었는데 존스가 경합을 이겨내며 공을 살라에게 전달했고 그와 동시에 빠져있던 메갈리스터가 뛰기 시작합니다. 살라는 공을 건네받는 즉시 메갈리스터에게 공을 건넸고 존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골대 쪽으로 침투를 시도하여 결국 메갈리스터의 패스를 받아 골을 만듭니다. VAR 판정이 있었지만 결국 골로 인정되었고 리버풀이 2대1로 앞서 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메갈리스터가 침투를 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레스터시티에 누구도 견제하지 않았고 안일한 수비 태도는 추가 실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리버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82분 경기의 막바지에 세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레스터의 공격 상황에서 경합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을 받은 각포가 우측면의 살라에게 바로 공을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레스터의 수비라인 형성이 너무 늦어졌고 살라는 드리블로 한 차례 접어들어와 수비수 사이로 슈팅을 시도해 쐐기 득점에 성공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살라에게 수비가 2명 이상 붙은 상황이라 슈팅 자체가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애매한 각도를 뚫어내고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한 것은 최근에 득점력에 물이 오른 살라의 클래스로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추가 시간이 9분이 주어지는 등 경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으나 리버풀은 큰 변화 없이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레스터 시티전에서 리버풀은 초반 실점을 내주면서 전반전 내내 어려운 경기를 펼쳤음에도 살라와 각포로 양 측면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결국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소보슬라이가 교체 출전으로 들어와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19라운드 웨스트햄전에 결장하게 됩니다. 또한 각포, 존스, 디아스 등의 선수가 소보슬라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20라운드 맨유와의 더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반칙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질 줄 모르고 승점을 쓸어 담는 리버풀의 기세는 클롭이 리버풀에 부임하고 첫 우승을 달성했던 19-20 시즌과 많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해당 시즌 박싱데이에 레스터 시티를 만나 이겼으며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로 전반기에 리그 1위를 달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점, 챔피언스 리그와 FA컵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같아서 혹시 슬롯이 부임 첫 시즌 만에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축구 팬들의 예상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의 비교보다는 남은 시즌을 마무리 짓는 이후의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리버풀이 남은 일정도 잘 소화해서 19-20 시즌과는 달리 더 높이 올라가 트래블을 이루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